중국 시장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보면 확실하게 레거시 쪽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거고, 그 외국인들이 그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공매도가 오면 주식이 올라갈 겁니다. 특별히 한국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비싸지 않아요. 달러 기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헤지펀드 그 담당자들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공매도 재개되면서 동시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비달러 자산 투자 유효한가? 네. 예, 이거잖아요. 예. 네, 설명을 좀 이어가 주시죠. 네. 여기서 이제 비달러 자산은 왜 비달러 자산이냐?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금융시장, 그 자산시장, 투자시장을 바라볼 때는 달러 기준으로 세상을 보자라는 거고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할 건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안전과 수익 이걸 이제 비중을 따져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통화 자체가 강세일 경우에는 달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달러 통화도 강세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통화를 강세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보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뒷배경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화를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자를 주는지 그 이자율이 될 것이고요. 가장 강력한 게 군사,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약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 국가의 통화의 가치 제일 첫 번째가 군사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력이 가장 보통 중요하죠. 일반적으로는 뭐 GDP 전 네.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던가 네. 국제 무역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는 저는 물론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군사력이 배경이 안 되는 통화는 통화로서의 힘을 저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군사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인기군요. 아니 네. 이번 군사는 지금 저거잖아요. 잠깐 또 딴 얘기하면 네. 건드리셨으니까 딴 얘기를 하면 사실 이런 게 더 재밌어요. 네. 아니 그 너무 굉장히 그 젤렌스키 보고 네. 대충 성공한 코미디언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이 독재자라는 얘기까지 네.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렌스키에게. 예, 그거는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완벽한 패싱을 한 거죠. 네. 근데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만 패싱을 한 게 아니라 유럽도 패싱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독일에서 모였는데 독일 사람이라든가 뭐 유럽 사람 아무도 안 데리고 러시아와 미국하고만 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GDP 대비 국방 지출이 2%도 안 되는 나라는 입도 뻥끗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냈으니까 이건 우리가 주인이야. 이번 전쟁의 뒷돈도 우리가 됐어. 우리가 주인이야. 너희들 아무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힘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WTO 체제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그렇고 2차 대전 이후도 그렇고 세계 질서라는 게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극점으로서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와 소련과 경쟁했지만 그 경쟁이 끝나고 나서는 완전한 일극 체제로 그들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무역을 다 좌지우지한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자기네는 뭐 무역 수지 역조라 그래서 굉장히 배 아파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종이를 줬을 뿐이에요. 우리는 물건을 줬고 네. 애써서. 그쵸? 달러라고 써 있는. 그렇죠. 달러라고 써 있는 종이를 줬고 네. 요즘에는 종이도 아니지 숫자를 그냥 던져주는 거죠. 버튼으로 눌러가지고. 디지털로 뭔가 눌러주나요? 그렇죠. 네. 네. 디지털로 눌러주는 것 뿐인데 네. 우리는 열심히 만들어서 제품을 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대차 제조표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이 대차 제조표가 어그러지고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은 본인이 스스로 제국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요즘에 재미난 그 내용들을 보면 로마 제국의 흥망사하고 미국의 흥망사를 같이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저도 봤는데요. 로마 제국이 망한 게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너무 허용을 해줘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그래갖고 요즘에 뭐 이민자들 뭐 이렇게 막고 그러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의 강력한 적들이 있었고 적과 싸우면서 에너지가 좀 빠졌습니다. 페르시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가니까 주변국이 로마와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국에 강성한 국가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굉장히 강력한
그 국가 하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국가 그 당시에는 그 동양에서 너무 훈족이죠. 훈족의 세력과 이제 맞붙으면서 거기서 마지막 그 힘들어지는데 그 힘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부에 있는 로마에 이렇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주변에 다른 국가들과 다른 세력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로마가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절대 충성, 여기서 말하는 절대 충성은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했는데 근데 주변 자기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강해지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세금을 낼 것인가? 예. 나의 영지를 지키고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내가 의지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가 어떤 그 결정적인 전투에서 휘청거리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그 적으로 중국이 등장을 한 거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편으로 가야 되나 미국 편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못 막으면 휘청거리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영위했던 종이를 줘서 물건을 받는 이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막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 통화의 힘을 해주는 건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사력이라고 보는 거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경제 규모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겠고 신뢰성 뭐 등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금융에서 가장 얘기하기 쉬운 거는 금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자를 얼마나 주느냐 그 돈을 갖고 있을 때. 근데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은 달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달러는 그동안 너무 좋았고 강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오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최고 가격을 줬어요. 근래 들어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 과정에서 최고가를 줬습니다. 아 이제 엄청나게 힘을 발휘할 거야. 근데 뚜껑을 닦다 보니까 어때? 아 그냥 그러네. 4월 달에 한다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요. 2월 달에 한다네. 그다음에 2월 중순에 한다네. 4월 달에 한다네. 관세가 계속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파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니까. 트럼프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더니 사람들은 똑똑하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자기 나라 국민만 똑똑한 게 아니라 상대 국민들도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다 간파를 한 거죠. 이거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겠구나. 지금 뭐 그거는 패를 보면 딱 알잖아요. 만약에 중국한테 엄청나게 그 관세를 때려 부어가지고 물건을 받으면 물건값을 최대한 싸게 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어느 한도 밑으로 못 내려가는 가격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뭐 중국 제품이 싸게 팔려,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 같은 데 왜 싸게 팔리냐면 미국이 자꾸 압박을 넣으니까 열심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싸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주변 국가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낮지 여기서 더 낮추기는 어려워요. 지금 중국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 거의 적자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나오는 거고. 근데 만에 하나 그 관세를 붙여서 낮추다가 더 이상 못 낮춰서 관세 올리는 만큼 올라가서 물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건데요? 이미 최근 한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2월 달 들어서 연준 인사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관세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 얘기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편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채권 시장이고요. 채권 시장은 계속 금리가 안 내려가잖아요. 네. 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더 안 내려가고, 상반기 내로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일본의 뭐 10년물 국채금리라든가 30년물 국채금리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오늘 151엔이 깨졌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강세일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 상황들이 미국은 흔들렸고, 반면에 일본은 도도히 흘러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엔화 강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통화가 강세니까 상대적인 통화라는 건 상대적인 가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종전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미난데 이게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 하나가 이제 더 붙어요. 독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종전 가능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네. 독일 금리가 조금씩 막 올라가요. 지난 1년간 큰 변동이 없었어요. 네. 이렇게 오르락내락 했었는데 최근 한 2주간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한국에서 이제 요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뭐 파죽지세로 가는 게 이제 국방 관련 군수장 방산 업체들인데 앞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나토한테 그냥 퍼붓고 있는 거잖아요.
니네 일은 니네가 해. 왜 자꾸 그쵸. 우리한테 하라 그래. 이렇게 되니까 독일도 보면 탑10 그 최근 닥스에서 많이 오른 탑10 기업 중에 두세 개가 방산업체예요. 예. 작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 방산업체들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뭐 라인메탈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방산 구축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유럽 국가들이 그걸 사실 손 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고 걔는 파리가 날리고 있었고 녹슬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이. 그래서 이제 막 돌리려고 하니까 기술력도 있고 다 되는데 녹이 쓸었으니까 돌리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캐퍼도 준비가 안 됐고. 근데 지금 유럽 전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재무적인 상황으로 들어오면 아니 여기다 쓰던 거 이쪽으로 옮겨? 방산으로? 세상에 그게 국가 예산이 그게 쉽나요? 복지 예산 쓰던 거 방산으로 넘겨? 어렵죠. 안 됩니다. 네. 그럼 결국 뭐 채권 발행해야 돼요. 예. 그 생각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네. 예. 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참 참으로도 재미나게 그 유로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앞서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유럽 쪽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유로화가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상 그 중앙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금리를 계속 내리겠다고 한 건 ECB지 지금은 페드가 아닙니다. 네. 미국은 그냥 멈추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로 통화가 강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유럽에서 내려갈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더란 거죠. 이런 역내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약에 유로 쪽의 국가들의 금리가 올라가서 유로 통화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의외로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1번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봤는데 유럽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럴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는 동안 유럽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론 50bp씩 내리는 않겠지만. 뭐 종합해 보면 일단 미국의 자체적인 요인으로 달러가 약해지기보다는 네. 미국은 이제 금리를 뭐 한 번 내리거나 안 내릴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일본이 먼저 올라가고 네. 그리고 유럽이 독일 중심으로 먼저 살아나면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해질 거니까 비달러 네. 자산을 네. 사라. 네. 요 의견이 유효하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거기 이제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복잡한 내용인데 네. 미국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거냐도 또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하고의 가치 평가를 보면 금리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서는 확실히 미국이 지금 뜨거워요. 딱 제가 이제 보니까 야 여기 이제 소비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플레이션 안정되기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이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려면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결론은. 근데 오늘 뭐 신규 주택 착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떨어질지 여부. 네.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은 미국은 금리를 못 내리면서도 달러 강세가 가지가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또 올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은 비달러 자산 사야 된다. 어디를 사야 되느냐? 지난 2주간 보여줬습니다. 중국, 저기 특별히 중국에서 홍콩이 지금 상승률 1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네. 이 두 국가가 작년도에 쩔이었던 이 두 국가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 분위기 보니까 지금 뭐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하겠다는 게 계속 미뤄지는데 이게 상법 개정되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못 보던 일이 한번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요즘 좀 들어요. 한 4,000포인트 넘어가겠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진짜로.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주제를 네. 제가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비달러 자산 투자 한국장도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가? 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상승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이렇게 좀 삼성전자. 묶어서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무 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고요. 한 6만 원대 중반까지는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니까.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제 비달러 자산 중국이 올라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은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조치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또 띄워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시장 띄우기를 이제 바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 날 가장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주요 기업들 CEO들하고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 당국의 그 뭐랄까 그립력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힘이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네. 그거는 우리가 공동부유 터트리면서 뭐 마윈이 어떻게 됐던 이 과정들을 보면 정부의 힘이 얼마나 센지는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일 강력하고 큰 기업의 총수가 갑자기 장막 뒤로 사라지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수년 만에 나타났죠. 네. 뭐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고용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너희들 고용을 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문구를 보면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냐면 대화 이렇게 얘기한 거 쫙 보면 까불지 마. 이게 깔려 있어요. 너희 까불지 마. 말 이게 잘 들을 거지. 이렇게. 까불지 마 하는데 근데 불렀잖아요. 네. 부른 건 풀어줄게 해요. 풀어줄게 까불지 마. 알아서 좀 해. 이거죠. 또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경고는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까불지 마 상태면 부르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예. 불렀다는 건 그래 알아서 해 라고 한 거고 활동해 라고 한 거고 대신에 나라가 뭐라고 하면 그건 잘 들어줘. 이 뉘앙스가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게 내수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요게 이제 나와야 될 겁니다. 자 내수 부양 왜 지금 삼성전자 물어봤는데 중국 얘기를 했느냐. 예. 아니 계속 말씀드렸지만 HBM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예, HBM, 삼성전자, HBM2까지 외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약 12나노 공정이라고 불리우는 원 B 공정으로 HBM 8단, 12단을 만드는데 지금 1-A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그 HBM2 만들던 걸로 3, 4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상 다른 회사 CEO가 너희들 재설계해야 되는 건 사실 굉장히 수모스럽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 HBM 안 되면 그럼 나머지는 레고시가 있잖아요.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게 우리 참 이 유튜브가 한국 유튜버를 진짜 활동적이어서 이 창신 메모리 나오면서 DDR4 뭐 나와가지고 뭐 어렵다 막 이랬는데 막 중국에 가서 열심히 찾아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판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삼성전자에서 중국의 DDR4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압박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얘네들 이런 속도로 가면 DDR5도 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아주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HBM은 올해도 쉽지 않고 올해 뒤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웨이퍼가 공정으로 들어가서 다 이렇게 쪼개기 직전에 반도체가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한 4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도 6월달 중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안에 되기 쉽지 않은 빨리 해야 올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만든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빵빵 터지거나 하는 거는 아닐 테니 또 그것도 또 시차가 또 있을 테니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일반적인 디지털 제품의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즉 레거시가 어떻게 될 거냐가 네. 핵심이에요. 네.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면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언론 뉴스나 데이터들을 보면 중국에서 이미 범용 제품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내수가 살아나면 뭐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 네. 정말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걱정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중국은 여전히 23년도 기준으로도 전체 수입 1, 2위 제품이 반도체와 석유 제품이에요. 네. 여전히 열심히 공장을 돌려도 자급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세계의 공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하드웨어가 거기서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하드웨어가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 제품들이잖아요. 디지털 하드웨어는 전부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가 아무리 만들어도 다 소화 못합니다. 안 돼요. 너무 공급 부족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레거시 그 디지털 제품의 그
그 생산량 증가 또는 사용 소비량 증가는 네. 곧장 삼성전자의 수혜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체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고요. 메모리는 무조건 삼성전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지금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였고요. 아직까지는 소비는 전년 대비 뭐 아직까지도 안 올라왔어요. 거의 안 올라왔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아직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이 먼저 지금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잘 아시다시피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건 실물시장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빠르게 움직인다 보면 중국 시장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보면 실물 경제의 부양책까지 조금 더 나온다면 올해 중순부터는 확실하게 레거시 쪽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거고 그 외국인들이 그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네. 그 사실 이제 미국 증시 좋을 때 미국 증시의 수혜주 찾기 하다가 성공한 건 사실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성공 네. 주식이었다면 네. 그래도 엔비디아가 최고 아니었습니까? 네네. 중국이 내수가 좋아진다고 하면 그냥 중국의 알리바바나 네네. 중국 기업을 사거나 아하. 또는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는 게 낫지 삼성전자가 그래도 괜찮을까요? 중국 알리바바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70달러대에서 지금 130달러 근처까지 올랐어요. 그래도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예, 레벨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과거 대비 아직도 반토막인 수준이니까 뭐 아직도 올라갈 공간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한번 전 조정을 할 것 같긴 하고요. 뭐 그것도 좋은 접근이기도 하죠. 근데 많이 올라간 만큼 단기적으로 빠진다고 할 때 뭐 125달러에서 뭐 100달러 선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별로 공간이 없어요 밑으로. 네. 네, 52,000원, 53,000원이 끝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저점은 네. 확인했다. 네, 그리고 이제 3조 소각하기로 했고 또 계속해서 자사 배입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뭐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제 3월 말에 드디어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네. 이거 질문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네. 네,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비달러 자산 투자 유효한가? 유효하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중국의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레거시 영향으로 삼성전자 주가도 그래도 업사이드가 있다. 네, 네.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가 3월 말에 재개하는데 이게 한국 시장 상승의 네. 암초인가 기폭제인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국의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왔고 오해가 많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때 그 과도하게 주가를 올린 섹터에서의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가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공매도가 없어져야만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건데 이 공매도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최대 수익률 100%예요. 그렇죠? 최대 수익률 100%지만 네. 100% 먹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수료까지 치면 빼면 거기서 또 빠져요. 절대 100%를 먹을 수 없는 네.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손실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그 2차 전지 그 에코프로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올라갈 때 막 상한가 칠 때 홍콩에서 운용사들 거덜났잖아요. 공매도 친. 왜냐하면 위쪽으로 공간이 무한정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에서 끝나지 않아요. 손실이 네. 100%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 300%도 가는 거예요. 음. 10,000원짜리가 요즘 같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매도 쳤으면 저 세상 갔습니다. 그렇죠. 투자 원금의 몇 배를 물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전문 헤지 펀드나 이런 쪽은 이거를 돈 벌려고 하는 개념보다도 보험 개념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해지 차원에서 하는 거죠, 말 그럼요. 그대로. 이거 네. 보험 개념으로 하는 데가 많다고요.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요트 타러 갔는데 이거 보험 안 돼. 근데 내가 100만 장자야. 요트 타겠습니까? 난 못 하겠는 거. 걱정되죠. 예, 예. 아무래도 보험이 돼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자금들은 보험이 있어야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가 되면은 그 너무 이 지금 프로파간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4월달 이후부터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공매도가 오면 주식이 올라갈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었단 네. 말이죠. 예. 내주 주식에 매도 세력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네.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일부 종목은 사실 또 공매도가 갑자기 몰렸을 때 또 주가가 영향을 받을 때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당연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종목들의 개별 종목의 영향보다 크게 시장을 봤을 때는 지수가 해외에서 들어올 기관 투자자 자금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총 유입 자금이 더 많을 거예요. 공매도 자금. 예를 들어서 뭐 잘 이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공매도를 1조 하면 매수는 2, 3조 할 가능성도 있어요. 특별히 한국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비싸잖아요. 달러 기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쳐내려가지고 얼마를 더 먹겠다고. 물론 많이 오른 주식들은 공매도 치겠죠. 그쵸. 근데 이 공매도라는 게 그 올랐다고 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치는 거냐면 롱숏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샀는데 그걸 보존받고 싶은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어.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하이닉스는 조금 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 롱, 마이크론 숏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렇게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뭐 일본 주식도 작년도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국 롱, 일본 숏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무작정 내 주식 때리러 와 막 이렇게 그거는 프로파간다에 속아서 막 미친 듯이 광기가 다는 주식을 사놓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사면서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공매도가 끝나면 외국인 헤지 펀드를 중심으로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4월달 이후로 한 2, 3개월 보시면서 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이게 풀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험 안 되는 나라에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 24년도 외국인들이 7월달 중순부터 미친 듯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주 타겟이 삼성전자. 왜냐하면 현금화 쉽거든. 막 그리고 상황도 안 좋았고 현금화도 쉬우니까 막 때려 팔아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뚝뚝뚝뚝 떨어졌던 건데 그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공매도도 안 되게 했지. 그 다음에 분명히 밸류업 한다고 그랬는데 밸류업은 기업들이 알아서 해. 자율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1월, 2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뭐 상법 개정에 의한 외국인 유입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못 믿겠어. 12월부터 한다 그랬어요. 1월에 한다 그랬어요. 곧 한다 그랬어요. 아니 곧 언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상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들 유입은 상법 개정이 되고 나야 될 것 같아. 기대로 먼저 들어올 것 같진 않아. 분위기가. 예, 그러나 이제 공매도권은 개시가 되면 실제로 그 헤지펀드 그 담당자들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네, 공매도 재개되면서 동시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모험을 하려는 이 해외 자본들이 보험 없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제 3월 말에 시작되는 공매도는 그 보험의 차원이기 때문에 4월부터의 지수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각도기의 전략 노트 각도기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